YF 소나타. 잠깐만, 거기, 일본 차 아니야? 아, 현다이야. 쪽발이 차. 그것도 너무 둥글둥글해갖고 좀 어. 애기 같지 않아? 미니미하지 않아? 사이즈가? 같은 급이어도. 왜 이렇게 숨어 있어? 불러놓고. 아, 차 보고 있었어. 왜 내가, 불렀어? 너 아니 계속 사무실 옆에서 저거 하고 있더라고. 뭐? 하이브리드 공부만 하고 있더라고. 요즘 잘 나가잖아, 하이브리드가. 너가 차를 사려고 하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이브리드만 뚫어들어 쳐다보고 있어갖고 조금 이제 내가 금액별로 한번 너한테 소개를 해줘 보면 어떨까 해갖고. 금액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대를 말하는 거야? 그 이제 보통 하이브리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액대를 좀 많이 높게 생각한단 말이야. 보통 그렇지 않아. 하이브리드 그치, 살려면 비싸니까. 좀 비싸게 주고 사야 되잖아. 비싸기 때문에 금액대를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설정을 하실 거지만 근데 오. 그런 생각들을 좀 깨드리려고 500, 1000, 1500 야, 하이브리드를 그 금액대로도 살 수 있어?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애들이 다 그렇게 500, 1000, 1500 이게 아니고 요 500에서 1500 사이로 안쪽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애들을 내가 준비를 한 거고, 일단은 차를 뭐 다양하게 정하지는 않았어. 그냥 딱 한 대. 한 대? 한 대로 딱 끝을 낼 거야. 어떤 차일까? 차 한 대가 아니고 차 종이 한 대인 거지. 소나타 한 대로 딱 끝낼 건데. 일로 와. 우선 YF 소나타. 잠깐만, 거기, 일본 차 아니야? YF 소나타는 다르게 생겼잖아.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. 현다이야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반 내연기관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외관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어. 조금. 아니야,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. 아무튼 얘가 이제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제 YF 기반이고, 그다음에 얘네들이 뭐 이제 뭐 12년도에서 뭐 14년형 뭐 요 정도 사이로 이제 고를 수가 있는 애들인데, 얘네들이 이제 뭐 키로수 뭐 사고 유무 옵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00에서 한 700 정도, 아니면 뭐 더 싼 애들도 있을 건데 그런 애들은 사실 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. 탈만한 걸 타려면 500에서 700 정도 줘야 된다는 거. 적당한 애들에서 이제 좀 찾아서 키로수 괜찮고 옵션도 찾을 수 있고 사고도 좀 적은 걸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500에서 700대 정도 형성이 돼 있다. 500에서 700대의 하이브리드인데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아진 지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엄청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. 맞지. 난 너가 지금 그 말하는 그 연도수에 하이브리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사실 안 믿기거든? 왜냐면은 사실 하이브리드 이제 배터리 보증 기간이 10년에 20만 킬로잖아. 이게 그것도 있지만 배터리 수리 비용이 비싸요 또. 그치? 최소 300 정도 스타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증 기간이 끝난 애들은 찾기를 이제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. 그치. 이 정도 금액선에서 사실 하이브리드를 잘 안 보려고 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정도는 너도 좀 생소할 거야. YF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었다는 거는. 그럼 약간 이 차를 그래도 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배터리 보증 기간이 끝났다 보니까 그런 수리비적인 걸 조금 감안을 한번 해야겠네. 그치. 그 정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보증 기간 전에 배터리 한번 교체를 해놓은 차량을 구입하는 게 참 좋은 꿀팁 중에 꿀팁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지. 두 번째는 요거 LF 소나타. LF 소나타는 그래도 아까 처음 봤던 YF보다는 막 외관 차이가 심하진 않다. 그치. 근데 그러면 잠깐 그냥 비교만 할게. 여기 옆에 그 일반 그냥 LF 소나타가 있단 말이야. 그릴 차이 좀 있고, 옆에 보면 이제 휠이 조금 이제 좀 더 넙대대하고,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는 타는 이유가 뭐야? 연비잖아. 그치. 연비를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연비에 좀 최적화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한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이 LF 정도로 올라오면은 아까 그 YF 일반 소나타 하이브리드랑은 다르게 배터리 보증이 남아있다. 그래서 1000만원대까지는 와야지 그렇지. 배터리 보증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구나. 그렇지. 연식도 이제 살아나고, 뭐 물론 걔도 이제 그 소나타도 20만 킬로 넘은 건 아니지만 연식 자체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보증은 끝난 상태인 거잖아. 근데 이제 1000만원 이 LF 소나타 정도 급으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배터리 보증은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증을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. 그리고 같은 급이지만 이 LF부터는 뭔가 차가 조금 더 커 보이고
오. 그치? 맞아. 디자인도 뭔가 조금 더 세련되고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챙길 수가 있다. 아, 맞아. 약간 500만 원대 아까 그 차는 약간 좀 쪽발이 차 같은. 그거 너무 둥글둥글해갖고 좀 애기 같지 않아? 미니미하지 않아? 사이즈가? 같은 소나타여도 그런 차이들이 있고, 마지막에 1500만짜리 보러 갈게. 자, 마지막으로는 이제 LF형 뉴라이즈 LF인데, 근데 이제 사실 나는 좀 그래. 이게 디자인적으로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욕을 많이 먹었잖아. 그랬을 것 같아. 이게 이제 그 매기 소나타라 그러지. 매기.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욕을 좀 많이 먹다 보니까, 요거보다는 그래도 그냥 차라리 돈을 덜 쓰고 LF를 그냥 사느냐. 아니면은 조금 더 주고, 한 200, 300 정도 더 주고 K5 비슷한 연식 그 이제 2세대를 사느냐. 그 차이가 있단 말이야. 그 말은 제스, 동급 모델 그 K5보다 살짝 200, 300 정도 얘가 싸다는 거네? 그치. 같은 이제 스펙으로, 비슷한 스펙으로 본다고 했을 때, K5가 이제 금액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, 1,500만원 선에서 본다라고 하면은, 둘 중에 딱 하나를 선택을 할 것 같아, 나는. 돈을 덜 써서 LF를 사냐, 돈을 조금 더 쓰고 K5를 사냐, 요 차이인데, 이렇게 단점만 얘기할 수 없잖아. 맞아, 나 곧 죽어도 나는 그냥 이거 타야겠대. 그러면은 그냥 금액 좀 괜찮게 해서 그 가성비 있게 성능은 똑같고 차급 똑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성비 있게 요 뉴라이즈까지 보면 된다. 라고 하는 그래도 어느 거고. 정도 좀 돈을 세이브 시킬 수 있겠구나. 그치. K5에 비해서. K5에 비해서 그런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된다. 근데 외관은 좀 많이 좀 뭐 이거는 뭐 아리까리하네.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500만 원, 1000만 원, 1500만 원 이렇게 이제 소나타 한 대로 이제 정리를 했지만 뭐 말을 소나타로 해서 그렇지 다른 K5들도 이렇게 시리즈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렇게 있는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했다시피 얘네가 조금 더 이제 세이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소나타 위주로 얘기를 한 거고 하이브리드 차량 그 구매할 때 한 가지만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. 어떤 게 있을까? 이제 그 전용 배터리가 뒤쪽에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크게 먹은 사고 그런 사고 있는 차량들은 시세가 당연히 쌀 수밖에 없지만 그런 차량들은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. 좀 배터리가 좀 사고가 나 있다고 하면 약간 충격이 있어서 좀 고장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. 안 좋을 수 있으니까. 이게 뭐 수리 완벽하게 해놓는다고, 사람 수술해놓는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의를 좀 하시고 구매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. 좀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된 것 같아. 이렇게 좀 싸게 하이브리드를 살 수 있다는 거 자체를 좀 안 것만으로도 공부가 안 됐어. 응?